안녕하세요. 돈 버는 여자들의 성장을 돕는 All That Money 주은숙입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경제 입문서를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MF 케어라고 하는 마케팅 독서 코칭을 이끌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다단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단계라는 주제를 제가 들고 온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다단계가 뭐 이제 다단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이름 들어본 아메이, 애터미, 뉴스킨, 유사나, 독일 PM 뭐 이런 회사들이 다 다단계 회사고요. 그리고 그 인셀덤이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 있습니다. 거기는 본인들이 다단계 아니라고 하는데 뭐 그 제품의 뭐라고 할까 그 이제 보상을 한마디로 돈을 지불하는 방식은 다단계랑 구조가 좀 다른 건 맞아요. 근데 안에서 내부에서 영업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면 다단계 회사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요. 이 회사가 뭐 불법이니 아니니 그런 얘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합법적으로 등록된 회사들 다 나오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우리 제품 좋아요. 이런 얘기는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각자 좋다고 생각하시는 제품은 각자 소비자로 알아서 돈 내고 구입해서 드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논의 대상이 아니고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다단계 조직에서 하부 판매원들한테 본인들의 일이 어떤 속성을 가진 일인지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만 저는 할 거예요. 자, 일단 다단계를 보통 만나게 되는 걸 어떻게 만나나 보면요. 보통 이제 그 다단계사 제품을 누가 소개해요. 지인이 소개하는데 가장 많이 흔한 게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또 이제 화장품 같은 거. 그래서 뭔가 이제 이런 제품들이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처음에는 소비자로 그 제품을 쓰죠. 그러다가 제품이 좋으니까 뭔가 이제 이 제품의 효능에 내가 아주 진하게 경험을 해요. 살을 극적으로 뺀다거나 피부가 극적으로 좋아진다거나 뭔가 되게 극적인 경험을 하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통 소개를 합니다. 이 일은 판매하는 일이 아니야. 전달하는 일이야. 그리고 이 일은 교육 사업이야. 자, 근데 여러분 이게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전달하는 일이야. 자, 여러분 세상에 판매 없이 돈 버는 일이 있을까요? 세상에 판매 없이 돈을 버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단계의 그 업종은요, 다단계 판매업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달하는 일이야 라는 건 그냥 단순히 마케팅 멘트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전달하는 일이라고 해서 저는 가서 그 사람한테 제가 어떤 경험했던 그 제품이 좋다라는 걸 말로 전달을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 카드를 긁고 물건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내가 직접 가서 물건을 배달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어쨌든 돈을 썼고 본사에서 물건이 간다 해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구매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판매자가 없는데 구매자가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그냥 이 모든 건 마케팅 멘트다. 결론적으로 다단계 판매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많이 팔아야 된다. 일단 이거 하나가 1번이고요. 자, 교육 사업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다단계 회사에 가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하긴 해요. 회사, 제품, 그리고 보상 플랜이라고 그 맨날 동그라미 그리는 거 있거든요.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되고 막 이제 각 회사마다 그 보상 플랜이라고 한마디로 돈을 꽂아주는 그 방식인 거예요. 그거를 맨날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 회사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많이 알고 제품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보상 플랜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풀어도요. 결론적으로 내가 판매를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회사 제품 보상을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사실은 누구한테 교육을 하는 거냐면 우리는 가서 우리가 이제 사업자라고 여기 다단계 회사 시스템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 교육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하게 돼요. 왜? 내가 이미 이거 좋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교육들을 들으면 더 많은 제품을 내가 써야 될 것 같은 스스로 뭔가 그런 이 좋은 제품이니까 내가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그런 구매 욕구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단계 판매업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집에 그 정수기를 갈아주는 코디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 코디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코디님들도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제품이 새로 나와서 교육을 하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구입하는 분들이 코디님들이래요. 그래서
별의별 기계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웅진 같은 경우에는 뭐 매트리스부터 뭐 안마부터 별의별 진짜 온갖 홈케어 시스템이 다 있거든요. 근데 가장 많은 제품을 렌트해서 가장 많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이 내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직원이잖아요. 내부 직원들이 그 안에서 가장 많은 그런 구매, 그러니까 한마디로 렌트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게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어떤 제품의 효능과 이 제품에 대한 내가 계속해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이런 사실을 잘 아냐면 저 역시도 건강상의 이유로 유산하라는 다단계 회사를 저희 동생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회사 제품을 먹고 저도 이제 건강해지고 살도 많이 빠져서 이런 시스템을 사실은 다 경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썼던 멀쩡한 여자들이 왜 다단계에 빠지나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다단계 회사가 참 정말 똑똑합니다. 어떤 의미로 똑똑하냐면 인간들이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다단계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거 일확천금 하려고 이 멍청한 애들이 가서 이 돈만 보고 달려드는 거 아니야? 돈 벌려고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다단계 회사에는 여러 가지 미끼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제품이라는 미끼가 있어요. 다단계 회사 제품들이 대부분 웬만하면 시중에 있는 제품들보다는 무조건 더 훨씬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판매 방식 자체가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그럼 입소문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인의 인맥을 통해서 소문을 내는 마케팅 방식인데 이 제품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절대 사람들이 가서 그걸 소문을 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품은 어떤 회사 제품이든지 시중에 있는 마트에 있는 제품보다는 다 그냥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제품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후킹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쓰다가 사람들이 이게 좋으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유산하라는 회사의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럼 그냥 이거 제가 소비자로 먹으면 되잖아요. 그쵸? 소비자. 저 돈 있거든요. 이 회사에 건강기능식품을 제가 평생 사 먹을 만큼 돈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거 제가 소비자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런 유혹이 들어와요. 어차피 평생 먹을 건데 공짜로 먹으면 좋잖아. 공짜. 처음에는 이게 사실 되게 혹하게 들려요. 아, 내가 어차피 이 제품 너무 좋고 평생 먹을 건데 공짜로 먹을 수 있다고? 근데 공짜로 먹는 게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너가 먹고 좋았으니까 가서 소개하면 돼. 자, 공짜로 먹고 내가 소개하면 공짜로 먹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그게 어렵게 들리지 않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조건이 생깁니다. 어떤 거냐면 근데 네가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려면 이게 어떤 제품인지는 알아야 너가 얘기를 할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여기 들어와서 그래도 기본적인 교육은 들어봐. 이게 보통 모든 다단계 회사의 어떤 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또 맞는 말인 것 같아. 내가 가서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제품인지도 내가 모르고 설명을 한다는 거, 소개를 한다는 건 좀 뭔가 내가 좀 이거는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 그래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가서 교육 들어보자. 이제 이게 사실은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실 가장 안타까운 건 이 의미 없는 교육을 듣느라고 사람들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목숨이죠, 목숨. 사람들의 어떤 돈보다 훨씬 소중한 목숨이 시간이 낭비된다는 게 이게 사실은 가장 나쁜 점이죠. 그래서 일단 제품으로 보통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쉽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 제품에 진짜 빠져들었다 싶어요. 그럼 이제 공짜로 먹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잖아요.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 내가 써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돈 얘기를 또 해요. 돈 얘기라는 게 그 다단계 회사 이렇게 동그라미 보상 플랜 막 이런 거거든요. 뭐 이렇게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되고 여기에 얘네가 뭐 얼마씩 올리면 어떻게 되고 막 이제 이런 돈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론 자체를 들으면 이론은 완벽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동그라미 안에 사람을 갖다 빽빽하게 갖다 꽂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을 빽빽하게 갖다 꽂는다는 게 이 다단계 회사들은 약간 정기 구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매월 이 사람들이 구매하는 거에 따라서 포인트가 올라오고 이제 그런 포인트를 공유받아서 뭔가 얘네가 정해놓은 그 규칙에 맞을 때 그 규칙에 맞을 때 거기에 준하는 이제 수당을 뭐 주마다 주는 회사도 있고 한 달마다 주는 회사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얘네가 주는 그 기준에 충족하면 그때 돈을 받는 거거든요. 어쨌건 여기서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얘네들이 계속해서 물건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얘를 사게 만들었다고, 한 번 내가 얘를 등록시켰다고 얘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잘 먹고 있는지, 그거를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잘 먹게 독려를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얘한테 내가 소개했다고 계속 먹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건 그래서 누군가는 제품에 꽂히고요. 누군가는 이 돈에 꽂힙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되게 저도 부끄럽기도 한데, 저는 이 시간적인 자유라는 말에 꽂혔어요. 어떤 얘기냐면 그 다단계 사업자들은, 그러니까 사업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업자 아니고요. 다단계 판매원이 정확한 그 호칭이에요. 다단계 판매원들은 이제 회사에서 출근하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다단계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영업직들은 다 그래요. 보험도 아침에 잠깐 출근했다가 오후에는 어차피 자기 개인 손님 만나고 개인 고객 만나고, 어차피 이 사람들도 그 어떤 업의 형태로 보면 보험회사도 사실은 시간적 자유에 똑같아요. 근데 마치 회사에 매일 출근하는 거를 다단계 회사는 매일 출근을 안 하니까 이제 시간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적인 자유라는 말에 진짜 귀가 이렇게 열렸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저는 학원에서 돈을 잘 벌고 있었어요. 학원에서 굉장히 이미 돈을 잘 벌고 있었고, 다단계 회사에서 뭐 맨날 그 하는 후킹 멘트 있잖아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누구나 쉽게 월 1,000만 원, 이 멘트를 다단계 회사에서도 쓴단 말이에요. 이 월 1,000만 원. 근데 제가 다단계에서 뭐 월 1,000만 원까지는 안 벌어봤지만 1,0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벌기까지, 제가 이제 그 돈의 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의 질. 학원이라는 곳에서 제가 이 월천이라는 거 돈을 버는 거랑 다단계에서 월천이라는 돈을 버는 거랑 이제 업무 강도를 비교해 보면 저는 사실 학원이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서 이 돈을 벌려면 이게 뭐라 그럴까? 이 매출 볼륨이라는 게 나한테 1,000만 원이 떨어지려면 이게 다단계 마진율이 여러분 5%거든요. 회사마다 조금 달라요. 그럼 1,000만 원이 나한테 떨어지려면 마진율이 5%면 내가 매출을 얼마나 일으켜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매출을 일으키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이 5%면은 10%면 2억 정도를 내가 매월 2억 정도는 내가 매출을 쳐야 사실은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한테 꽂힌다는 건데, 물론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 사업이다. 그래서 밑에 있는 애들이 같이 이 매출을 올리면 뭐 포인트가 공유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밑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계속 찾아서 밑에 있는 애들을 계속해서 새로운 애들을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꽂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인맥이 없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이 아니죠. 판매 조직에 이런 라인을 확장해 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론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론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 맞는 말이에요. 가서 네가 제품을 얘기하면 되는 거고, 너는 판매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전달하는 일이고, 이게 근데 사실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다 마케팅 멘트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팔아야 되는 일이고, 많이 팔아야 되는 일이고, 고객이 많아야 되는 일이고,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이 일의 속성을 보면은 그냥 많이 팔아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물론 그 안에서 교육이라는 어떤 그런 일들이 구간 일어나기는 해요. 일단 제가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에 꽂히고, 어떤 사람들은 제품에 미치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에 꽂히고,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사람들이 꽂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 갑자기 일확천금 노래는 이제 막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생각처럼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저처럼 제 주변에는 이제 돈을 잘 벌던 사람들만 다 있었으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다단계에 빠지는데요. 제품 때문에 빠지는 사람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좋으면 그냥 돈 내고 사 먹으면 되잖아요, 소비자로. 근데 뭔가 이 제품을 공짜로 먹는다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멘트에 후킹돼서, 이게 사실은 출발점이거죠. 이게 출발점이 돼서 연결해서 이렇게 깊게 빠져드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 자, 다단계가 아까 제가 똑똑하다 그랬잖아요. 왜 똑똑한지 말씀드릴게요. 인간한테는요, 이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의 5단계라고 5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생리적인 욕구, 뭐 먹고 자고 막 이런 거.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집이 무너지지 않겠지? 내가 건너가는 이 다리가 과연 안전한 건가? 뭔가 이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고요. 세 번째가 누군가한테 내가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존경 욕구. 다섯 번째는 자아실현 욕구. 자, 인간 5개 욕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단계는요, 이 인간의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다단계예요. 어떤 거냐면, 누군가는 어떤 내 건강상의,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먹고 자고, 이런 기본적인 문제니까 이제 돈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갈 수 있고, 이거는 어떤 건강상의 안전이라든지, 내가 경제적인 안전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그러니까 다단계 사업 자체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찾아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그런 다양한 뭐라고 할까, 그냥 정서적인 교류가 많이 일어나니까 사랑에 대해서 충족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단계는 그런 거죠. 이 서로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 깍듯이 대하라는 거를 어느 다단계 조직이든지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있는 사람을 다단계 용어로는 스폰서라고 부르는데, 이 스폰서를 되게 깍듯이 하는 다단계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평소에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별 볼 일 없고 그저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갑자기 다단계 조직에 가서 밑에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막 자기를 막 굉장히 스폰서님이라고 불러주고 뭔가 존경하고 대우를 해주면 이 사람 인생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존경의 대우를 받으니까 진짜 완전 천국인 거죠. 그리고 자아실현이라는 건 다단계에서 이제 그 성공하며 무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스피치 하잖아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한테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서서 저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멋지고 큰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다단계에서 사용하는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저는 참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선한 영향력. 자, 일단 이 사람이 선한지 안 선한지 진짜 알아보려면, 이건 저희 멘토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저도 진짜 공감을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돈 벌고 마트에 가는 거 저 진짜 많이 봤거든요. 선한지를 보려면요, 일단 얘가 돈을 벌어봐야 돼요. 그 돈을 벌기 전까지는 자기가 돈 버는데 이득되는 사람한테는 자기 정체를 숨기고 굽신굽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돈을 벌기 전에는 저도 지가 어떤 사람인지 솔직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전까지는 지가 그렇게 뭐 이렇게 한마디로 별로 인품이 나쁜 사람인지 모르다가 돈을 벌어보면 원래 자기 꼬라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돈을 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제 이 사람들한테 굳이 옛날에 하던 것처럼 공손한 태도를 대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 이유가 있는데, 돈을 벌었을 때 얘가 진짜 좋은 사람인지, 얘가 진짜 인성이 아주 바닥인 사람인지 결론적으로 돈을 벌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건요, 내가 누군가한테 영향을 주려면 이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누구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데 다단계 조직에서 저는 솔직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를 정말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있고 정말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뭐 아무리 꼭대기에 있는 최고 직급자라고 해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진짜 그럴듯해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뭐 정말 이분이 진짜 무슨 다단계 직급자인지 아니면 거의 뭐 종교인 수준이에요. 말은 너무 자비롭고 너무 좋은데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정말 어떤 능력이 있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는, 그 존 맥스웰의 리더십 수업에 나오는 여기 5단계 리더십이 나오거든요. 다단계 조직의 사람들이 리더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을 불러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 서로가 서로를 절대 리더라고 불러서는 안 돼요. 이 책을 읽으면 스스로를 절대 리더라고 부르지 못할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된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쨌건 그래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내가 일단 돈을 벌어봐야 선한지 안 선한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영향을 주려면 남을 정말 제대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이 선한 영향력이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고 이런 말을 단순히 그냥 멘트처럼 외워서 읊어대는 게
사실 이게 너무 환멸이 느껴진다는 거죠. 어쨌건 멀쩡한 여자들이 다단계에 빠지는 이유는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빠지는데, 자,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게 자기가 감정적으로 빠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회사 제품이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여기 감정적으로 빠져 있으면 절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사결정은,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은 다 그래요. 어떤 걸 내가 의사결정을 하든지 감정으로 결정하고 이성으로 합리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식 안에 어떤 맹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의 어떤 의견 안에 맹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게 내가 지금 눈이 멀었고 앞이 안 보이는구나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바람에 이제 다단계에 들어가서 여기서 내가 뭔가 이것저것 해보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이유가 뭐가 됐던 간에. 자, 근데 좋은 소식은 내가 올바른 확신을 가지고 이거를 조금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참 어려운데, 지금 보통 다단계에 빠져있는 여자들은요, 이 박스 안에 완전히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게 전부라고 믿고 다단계 회사에서 들려주는 그 마케팅 멘트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마케팅 멘트인데 그걸 그대로 믿고, 이 사람들이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안에 들어가면 뭔가 이제 더 알려줄 것 같은데 계속 안 알려줘요. 계속 안 알려주고 어느 정도 요만큼 올라가면 조금 까요. 요만큼 올라가면 조금 까요. 그래서 계속 뭔가 끝까지 투명하게 알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궁금증이 남아 있어요. 계속해서 궁금증이 남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직급 가면 뭐 이런 정도의 돈을 번다고 했는데, 근데 이 직급까지 가는 방법은 명확하지 않아요. 여기에 가면 이 돈을 번다는 게 숫자상으로 그런 건데, 그러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이 정도 직급에 준하는 수준의 사람을 만들고 이 정도의 매출을 만들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뭐라 그러냐면 계속 강력한 Y를 찾으래요. 계속 강력한 Y. 근데 이 Y가 있다고 내가 이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 방법을 Y만으로 찾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저희 이제 막내 동생이 소개를 했고, 저희 세 자매가 같이 다단계를 같이 했거든요. 저희의 문제는요, 인맥이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인맥.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그동안 전 인생에서 쓸데없는 사람하고 만나서 시간 낭비하는 거를 정말 싫어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맥을 다 제거하고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다단계 이 판매업에 들어가서 인맥이 없는데 자꾸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하루에 뭐 2명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문제는 만날 사람이 없는데 자꾸 저한테 2명을 만나라고 하니까 저는 문제를 얘기했는데 다시 저한테 문제를 되돌려주는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일단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맹점을, 다단계 사업의 이 마케팅 멘트와 실제 이 일의 실체를 구분할 수 있으려면 박스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사실 혼자 힘으로는 그 박스 밖으로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단계 업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 이제 이런 동기를 갖고 들어가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거기서 그 동그라미 그려주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보상 플랜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에 이제 뭐 매출이 얼마가 올라오고 포인트가 얼마가 올라오면 네가 얼마를 돈을 번다. 이게 그냥 공식인 거잖아요. 공식. 한마디로 하나의 수학 공식인 건데, 공식에다가 숫자를 넣으면 공식의 답이 나오는 건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공식 안에 여기 숫자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사람들의 실제로 매출이 채워져야지 내가 이 돈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과 매출을 채울 방법이 없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돈을 보고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과 이거를 사실을 잘 구분을 못 해요. 어떤 얘기냐면, 다단계 사업에서 이제 뭐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누구나 쉽게 월 1,000만 원, 이 월 1,000이라는 멘트를 정말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인생에서 내가 이런 돈을 벌어본 적이 있나? 이거부터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인생에서 만약에 내가 한 번도 벌어본 돈이 없는 월천이라면 과연 낯선 새로운 업에 들어가서 새로운 이 업에 들어가서
이 돈을 과연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뭐 몇 년 안에 어떻게 되면 이 돈을 벌 수 있다는데, 과연 새로운 업에 들어가서 판매업을 한 번도 안 해본 내가 이게 가능할까? 이거를 사실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랑 이 돈을 버는 구조를 내가 들어서 이해를 한 거랑 이 돈을 버는 구조 안에 사람들을 빼곡히 채워 넣어서 정말 이게 띵띵띵 숫자가 맞아 떨어져서 나한테 이 돈이 꽂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안타깝지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제가 이제 아이들 오래 가르쳤으니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속성이 있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과 이제 굉장히 유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못 벌어본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랑 할 수 있는 거를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완전 제로 베이스예요. 바닥권이에요. 근데 이 바닥권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결심이라는 걸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다음에 어떤 성적상의 목표를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막 꼴찌에서 진짜 한 2, 30등 안에 들어요. 완전 바닥권인데 갑자기 다음 시험에 전교 10등 안에 들겠다는, 거의 이런 완전 말도 안 되는 무리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물론 전교 10등 안에 올라가는 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오랜 시간 차곡차곡 다지면서 올라가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바닥권 아이가 갑자기 전교 10등 안에 다음 시험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불가능한 황당한 목표를 세우는 게, 하루에 10시간 공부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요. 아니, 인생에서 10분도 제대로 공부 안 했던 아이가 갑자기 10시간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공부를 많이 했던 아이들은 10시간을 내가 공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런 무리한 목표를,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근데 돈을 못 벌어본 사람들이 똑같아요. 돈을 못 벌어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1,000만 원을, 이 월 1,000만 원을 저는 그냥 100점이라고 기준 잡을게요. 예를 들어 100점 만점이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본인이 인생에서 벌어본 점수가 20에서 30점이에요. 1,000만 원까지 뭐 갈 것도 없고 500만 원까지도 못 가봤어. 근데 오히려 돈을 못 벌어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목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어떤 방법이 있고 그 도구 하나를 내가 잘 선택하면 갑자기 내가 이 돈을 벌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환상 넘은 망상을 갖는 게, 자기가 그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에 대해서 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학원하면서 저도 이 월천이라는 돈을 가기까지 그 앞에 돈도 안 되는 10년 동안 그냥 뭐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을 번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학원하기 전까지 좋아하는 일을 저는 10년 동안 계속했지만 그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단지 내가 이 일을 좋아하고 이 일을 하면서 내가 행복하니까 그냥 행복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것 뿐이지, 행복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그게 즉시 바로 돈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업에 대한 일단 속성 자체도 잘 모르는 데다가 갑자기 인생에서 한 번도 벌어보지 못한 이런 돈을 여기 들어가면 내가 벌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망상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거는 일단 일부 이 어떤 돈에 대한 뭐 보상 플랜이라고 불리는 이런 돈에 대해 꽂혀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어쨌건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랑 할 수 있는 거, 이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 이거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이거 되게 중요하고,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자, 다단계 판매업이에요. 어떤 일을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사실은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한 가지는 확신해야 되는 거, 한 가지는 의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나요? 애덤 그랜트의 Think Again이라는 책에 이제 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어떤 일을 여러분이 시도하려고 했을 때 항상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틀려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거나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확신을 가져야 하고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건 나의 능력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새로운 업에 들어가서 이 일을 내가 잘 해낼 수 있어.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의심해야 되는 거는 내가 가진 도구가 과연 옳은 도구인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새로운 업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에 대해서는 확신해야 되고 다른 하나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야 돼요. 근데 내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라는 게 근거 없이 내가 해보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그 일을 잘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단계 판매업의 속성을 봐야 되잖아요. 판매업. 어떤 일이에요? 많이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럼 세일즈예요. 그럼 일단 내가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나는 무언가를 판매해 본 적이 있는지 봐야겠죠. 판매해 본 적 없어요. 그러면 이 능력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확신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일즈를 일단 내가 배워야겠죠. 세일즈를 뭐가 됐든 간에 책이 됐든 간에 아니면 어떤 교육이 됐든 간에 아니면 어떤 멘토와 연결이 됐든 간에 방법은 뭐가 됐든 간에 각자 알아서 찾는데 내 능력에 대해서만큼 내가 확신을 하려면 근거 없이 내가 이런 능력을 이런 확신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 능력이라는 건 내가 배우고 내가 익히고 내가 경험을 쌓으면서 채워갈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을 일단 배워서 능력을 키우고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가질 수 있어야 하죠. 근데 이 도구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인셀덤이라는 화장품업이 이제 여기서 뭐 다단계가 아니다 주장하는데 다단계가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이 화장품 판매업에 대리점이라는 거를 이제 개설하는데 총 필요한 비용이 1억 원이에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중간중간 과정이 있는데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 비용을 투명하게 오픈하지 않는 거. 그리고 똑같아요. 다단계 판매업에서 판매업이 아니라고 하듯이 여기도 자기들이 판매업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뭐 얼굴만 가꾸면 된다느니 시스템에 앉아서 뭐 의식을 어떻게 하면 된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게 다 마케팅 멘트거든요. 근데 순진한 여자들이 순진하다 못해 멍청한 여자들이 들어가서 이 얘기를 듣고 거기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돈 벌었다고 스피치하고 뭔가 여자들 보면 얼굴은 반짝거리고 명품 다 뒤집어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비용을 투명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내가 이 대리점장이라는 조건을 달성하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나 보다라는 혼자 상상을 하기 시작해요. 상상.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업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의심해야 되는 거는 사실 자기 능력에 대해서 또 확신을 할 수가 없죠. 왜? 대부분 다 여기 들어가서 이제 그 업을 들어가는 여자분들이 한 번도 이런 걸 해본지 아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제가 이끌고 있는 마케팅 수업에 여기 사업자분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제가 수업을 듣던 저희 멘토님 수업에도 이 사업을 하던 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그 대리점장이라는 조건을 달성하는데 원래는 본인이 매출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원래는 본인이 충분히 그 아래 매출을 일으켜서 그 매출을 이용해서 그 자격을 조건 달성하고 사업을 하는 게 맞는데 내돈내산으로 달성한 거예요. 내돈내산으로 뭐 정말 빚끌어다 쓰고 막 사재기 박스 해가지고 사재기 박스가 엄청 많이 쌓여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신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무슨 뭐 진짜 자녀의 무슨 결혼 비용을 손댄 분이 있질 않긴 하나 집에 대출을 뽑은 분이 있질 않긴 하나 뭐 진짜 카드 독촉을 받는 분이 있질 않긴 하나 정말 별의별 분이 다 있었거든요. 어쨌거나 의심해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내 도구가 맞나? 이거는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정반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냐면 내가 어떤 새로운 업에 들어갈 때 자기 자신의 능력은 없어요. 내가 능력은 없어. 근데 이 도구만 내가 이 도구만 좋은 걸 손에 쥐면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도구를 좋은 걸 선택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도구를 한번 바꿀 때마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인셀덤이라는 업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그래서 돈을 벌었냐? 돈을 벌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3년 전에 일인데 그때 어떤 분은 얼마 전에 제가 최근에 소통했는데 그때 진 빚을 아직까지 갚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3년 전에 진 빚을요. 아직까지도 그때 그 대리점장 가느라고 사재기 박스를 사느라고 그 썼던 돈을 아직까지도 빚을 갖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에 확신하지 못하면 자꾸 뭔가 이렇게 좋은 도구만을 끼우끼우 거리게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는 확신해야 되고 내 올바른 도구를 선택했는지는 의심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일단 첫 번째, 돈을 벌 것 같은 생각에 내가 막 돈을 내가 진짜 1억을 던졌어요. 1억을 던져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돈 버는 거랑 뭐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뭐 맨날 갔더니 뭐 얼굴에다가 많이 발라라, 사람들한테 공짜로 나눠줘라, 이런 거죠. 나는 돈을 썼는데 내 제품들은 계속해서 공짜로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느라고 썼던 내 돈은 내가 내돈내산으로 고스란히 내가 갚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는 이 어떤 판단을 해서 대리 점장이라는 조건을 달성했을 때 처음에는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겠죠. 내가 뭔가 대단하게 된 것 같고 대단하게 돈을 벌 것 같고 확신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현타가 오는 거예요. 현타. 제품을 자꾸 줄어드는데 카드값은 계속 날라오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현타가 맞물리는 거죠. 최악은요, 이 대리 점장이라는 걸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직업을 때려치우고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뭐 인셀덤뿐만 아니라 다른 다단계들도 많이 그렇긴 한데, 가장 심하게 사람들의 직업을 없앤 업이 사실 이 인셀덤이라는 곳이에요. 결단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육에 들어왔던 분들도 직업을 없애고 이 업에 들어가신 분 진짜 많았고요. 한 분은 이제 들어오자마자 직업을 그만두려고 한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 그만두면 안 된다 해서 이제 그렇게 저희가 몇 사람의 인생을 구한 적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구름에 떠 있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현타가 옵니다. 아, 여긴 어디? 난 누구? 이제 이런 현타가 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시에 그때 만났던 게 콜드콜이라는 교육을 함께 수강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인셀덤 하시는 분들하고 교육에서 사실은 만났던 거예요. 저도 그 유산화라는 다단계를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판매하는 일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제가 전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교육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팔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건 저는 제가 이 일을 제대로 해보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한번 제가 하겠다고 말을 뱉었으니까 제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일을 잘 해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래서 제가 인맥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맥이 없기 때문에 신규 고객을 발굴해야 되는데 콜드콜이라는 도구가 있대요. 이제 콜드콜이라는 걸 배워서 이제 무한대로 내가 인맥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영업 방식이라 이게 정말 나한테 찰떡이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콜드콜 교육에서 이 모든 분들을 그때 만났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콜드콜이라는 게 방법적으로는 옳지만, 방법적으로는 맞죠. 방법적으로는 실제로 신규 고객을 찾아가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게 맞아요. 지금 저희 MF케어라는 독서 코칭에 3년째 들어오시는 이제 옛날 그 인셀덤 사업하시던 그 분께서는 지금은 세일즈 코칭 하시거든요. 콜드콜이랑. 근데 그분이 당시 1년 만에 500명의 신규 고객을 콜드콜로 만드셨어요. 500명 신규 고객을 콜드콜로 만드셨고, 그때 당시에 매출을 6억 4천. 모르는 사람을 다 콜드콜로 전화해서 찾아가서 신규 고객 만들고, 그렇게 1년 동안 만든 소비자가 500명, 그리고 매출은 6억 4천을 혼자 하신 거예요. 콜드콜로. 도구로는 맞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실게요. 1년에 500명을 신규 고객을 모르는 사람을 전화로 찾아가서 만드는 게 과연 이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분이 1년 동안 1만 콜의 콜드콜을 하셨다고 해요. 1만 콜. 저도 제가 TM 조직에 들어가서 콜드콜을 한 3천 콜 넘게 지금 해봤거든요. 근데 3천 콜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정말 이 TM이라고 하는 게, 콜드콜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고, 중요한 건 이게 올바른 도구라는 걸 알지만 이 올바른 도구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하려면 이 무수히 많은, 사실은 뭐라고 할까, 이 무수히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결과를 만나기까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올바른 도구를 안다 해도 결과를 낼 때까지 그거를 지속하기가 사실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다단계 판매업에 뭔가 저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은데 도대체 사람들이 왜 들어가는 거냐. 그럼 도대체 들어가서 너는 그래서 얻은 게 있냐. 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단계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것과 잃은 것. 자, 일단 잃은 걸 먼저 얘기해 볼까요? 이제 이거는 저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어떤 사례이기도 한데 다단계에서 사실은 제일 나쁜 거는 그러니까 막연한 희망 고문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다단계가 제가 뭔가 투명하게 오픈을 안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직급에 가면 어떤 상태가 될 거라는 그 희망은 되게 많이 줘요. 희망은 되게 많이 주는데 그럼 여기 어떤 일이든지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내가 사람은 어떻게 새로 만나야 되는 거고 도대체 저런 매출은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여기 이렇게 그 동그라미 안에 채워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과정에 대한 내용은 없고 자꾸 여기 직급에 대한 희망만 줘요. 희망.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희망 고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놓지도 못하고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나쁜 건 본업이 기울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진짜 최악이죠. 왜냐면 다단계에서도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시간이 좀 지나면 뭔가 이제 결단하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결단이 뭐냐면 한마디로 네 본업에다 힘을 빼고 다단계에 더 힘을 실으라는 거예요. 이게 대놓고 네 본업을 때려쳐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냐면 다단계에 들어가서 여러분 제가 직접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100만 원 버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인쇄소득이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절대 사실과 다릅니다. 절대 인쇄소득 아니고요. 파이프라인 절대 아니고요. 파이프라인이라는 건 진짜 내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건물주처럼. 그러니까 저는 상가도 있어서 당시 월세도 받고 있었거든요. 상가에서 월세는요, 말 그대로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임대료 받는 날 저희 세입자한테 전화해서 뭐 이거 임대료 보내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계약서 한 장 쓰면 계약 기간 내내 이 사람은 그냥 일정한 날짜가 되면 그 임대료 꽂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다단계 판매업에서 100만 원을 벌려면 정말 서울, 대구, 부산, 뭐 청주 온갖 데를 다 돌아야 돼요. 이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인쇄소득은 절대 아니고요. 파이프라인 절대 아니고요. 정확한 명칭 알려드릴게요. 권리소득이라고 하잖아요. 관리소득입니다. 관리소득.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한테도 사실은 이거를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긴 하지만 제가 다단계 사업을 2년 조금 안 되게 되게 정말 열심히 하다가 어쨌건 저희는 이제 그 다단계 안에서 들어가서 막 그런 거는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소비자예요. 소비자. 어쨌건 지금은 제가 그냥 저 필요한 것만 내돈내산으로 먹고 있는데 전화를 뭔가 이제 고객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제 잘 먹고 있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때는 이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하니까 포인트가 쌓이고 이게 돈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점점 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먹는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하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를 위해서 이 제품을 뭐 이 다단계 사업이랑 상관없이 그냥 제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다이어트라든지 그때 급하게 건강이 좀 나빠졌는데 좀 회복이 되면 그 이후에는 한마디로 돈을 아끼고 싶은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지만 돈을 버는 거고 상가에서 제가 버는 100만 원은 그때 이제 100만 원 좀 월세가 넘게 들었거든요. 여기에서 들어오는 돈은 말 그대로 진짜 자유의 돈인데 다단계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자유와는 거리가 멀어요. 노가다도 그런 상노가다가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일단 잃은 것은 이제 본업이 기울어질 때까지 다단계에 최선을 다하는 이게 사실은 가장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 결단이라는 이름으로 다단계 업에 들어갈 때 자기가 하던 본업을 불태우고 들어간 분이 있어요. 자기가 하던 본업을 아예 불태우고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어쨌건 이분은 그 본업을 불태우고 들어갔는데 다단계 업에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다시 나왔어요. 안타깝죠. 어쨌건 이분은 그 결단이라는 걸 했고
본인으로서는 정말 할 수 있는 최선 이상의 노력을 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통 사람들이 보통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다단계 사업은 보여줘야 되잖아요. 돈 많이 버는 것처럼 반짝반짝하게. 그러니까 그로 인해 발생되는 품위 유지 비용도 사실은 상당히 만만치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학원 7년 하면서 차를 안 탔어요. 저는 차가 필요 없었거든요. 뭐 집에서 5분 거리 다니고 차가 필요 없는데 다단계 하면서 저도 수입차를 뽑았습니다. 중형 수입차를 뽑아서 진짜 멍청한 거죠. 근데 그 돈을, 그 차를 제가 다단계에서 번 돈으로 샀냐 물어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죠. 다단계에서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그 100만 원으로 수입차를 어떻게 끌어요?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본업이 기울어질 때까지 희망 고문으로 애를 쓰는 거,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본업을 없애는 바람에 사실 시간은 지나갔지만 다단계에서 버는 돈은 벌어서 다 털어 쓰는 거죠. 그래서 이분 통장에 남은 잔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건요, 시간입니다. 다단계 업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뭐 몇 년의 시간을 뭔가 나름대로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누구는 자녀한테 무슨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주고 싶다. 누구는 뭐 진짜 뭐 월천녀의 꿈을 이루고 싶다. 누구는 시간의 자유를 이루고 싶다. 다 다양한 각자 목표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원하는 돈이 안 벌어지면 이 모든 꿈이 다 쓸모없는 이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시간을 잃고 나오는 게 가장 안타까운 거죠. 자, 아무튼 잃은 거 이렇습니다. 잃은 거 이렇고요. 잃은 거 이렇고. 자, 얻은 거 있습니다. 얻은 거 있어요. 일단 저는 다단계 제품을 만나고 나서 건강은 얻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다단계 제품을 만나서 사업자라고 판매원으로 제가 활동을 안 했어도 제가 돈 내고 사 먹었으면 어차피 건강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제가 이 건강을 얻기 위해서 다단계 판매원으로 그렇게 애를 쓰면서 노력할 필요까지는 사실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다단계 판매업이 제가 노가다 중에 그런 상노가다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전국구로 뛰어다니고 거기에서 원하는 이제 온갖 그 교육, 그때 코로나 따라서 이제 줌으로 다 하긴 했는데 그런 일정들을 막 오전과 저녁에 소화하다 보면요. 정말 피곤해요. 그냥 제 본업만 했을 때 느끼는 피로도와 훨씬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는 이게 사실은 다단계 조직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자기개발 조직처럼 만들어서 지인들 새벽 기상 데리고 하고 독서 토론 같은 거 만들어서 거의 그때부터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막 글쓰기 시키고 그래서 거의 자기개발 조직처럼 이런 거를 되게 조직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관리하느라고 굉장히 사실은 바빴죠. 그래서 건강은 얻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느라 몸의 피로도는 사실은 되게 높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제 인생에 난생 처음으로 판매업이라는 걸 경험해봤죠. 물론 처음에는 판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제 뭔가 제가 전달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다 말장난이잖아요. 그쵸? 이게 다 말장난이고 결론적으로 판매업이라는 걸 했는데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뭔가 물건을 판매하는 일은 나를 찾아와서 학원에서 이 사람한테 배워야지를 정하고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사람과 내가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가긴 했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뭔가 물건을 파는 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일이구나. 이런 걸 처음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사실은 감사한 거는 이 세일즈라는 걸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인맥이 없으면 이게 조직 확장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이제 콜드콜이라는 거 그래서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콜드콜을 배우러 들어갔다가 저희 멘토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멘토님. 그래서 멘토님은 당시에 뭔가 이제 콜드콜이랑 세일즈랑 뭔가 이제 그런 경영 전반에 대한 거를 사실은 다 교육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콜드콜 하나 배우려고 들어갔는데 얻은 게 진짜 많죠. 그리고 멘토님을 통해서 사실은 깨달았죠. 내가 되게 멍청한 선택을 했구나. 그리고 저희 학원은 굉장히 제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놔서 원장이 굳이 학원에서 제가 직접 제 손으로 티칭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학습 성취도가 되게 잘 나올 수 있게끔 정말 프로세스를 제가 잘 짜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하나 저의 어떤 디테일이 들어가서 오시는 선생님들께서 제가 짜놓은 프로세스대로만 하면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어차피 제가 수업하는 원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마음이,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칼로 뚝 잘라서 이것과 이것을 똑같이 제 마음에 품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학원은 당시 저에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너무나도 사실은 감사한 저의 본업이었는데, 마음으로 제가 제 본업을 배신했던 거죠. 이 아직 저한테 아무것도 갖다 준 건 없지만 이 미래의 가능성, 이 미래의 어떤 희망을 주는 이 다단계 사업에 제가 새로 사랑에 빠지면서 이 본업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갖고 있던 그런 열정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시들해졌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저희 멘토님하고 이제 1대1 코칭을 받는데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다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너의 계획이 뭐냐? 그래서 이제 저는 학원 하다가 어느 정도 다단계 사업이 성장되면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백폭을 하셨어요. 당신 고객들이 불쌍하다고. 사실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고 너무 반성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그 앞에 제가 놓쳤던 부분, 앞에 제가 실수했던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 미안한 마음을 만회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아이들하고 경제 독서 토론을 했어요. 당시 제가 돈은 잘 벌었죠. 열심히 일했고 잘 벌었는데 돈에 대해 모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 겪은 것들이 많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 아이들에게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다음에 자본주의 같은 거 경제 서적이 있고 근데 아이들하고 아무리 책 읽어도 아이들 생각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저는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 갈래요. 근데 이 대기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한테 어떤 진짜 행복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그 기대하는 정말 완벽한 그런 자유의 삶을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어머니들하고 또 독서 토론까지 하게 된 거예요. 아, 결국 아이들 생각 바꾸려면 엄마들의 생각을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책이 사실은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나오게 된 책이 바로 이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단계 업을 통해서 했던 경험과 멀쩡한 여자들이 왜 도대체 그럼 다단계에 빠져드냐. 이제 제 마케팅 독서 코칭 수업에 들어오는 한 분께서 이제 어떤 지역에서 부동산을 되게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제 독서 코칭 수업에 들어올 때 그분도 다단계로 자신의 어떤 인생 이막을 한번 멋지게 펼쳐보고 싶다. 이런 포부를 갖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부동산 20년이나 하셨고 자기 일을 굉장히 딱 부러지게 잘했어요. 정말 일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분도 내 모든 걸 갈아 넣고 이 부동산 업이라는 걸 20년 했는데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내가 성장해야 될지 방법이 안 보이고 그리고 이미 내가 모든 걸 다 갈아 넣어서 열심히 하는 게 내 유일한 전략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찰나에 마침 이제 건강을 잃고 여러 가지 번아웃을 겪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셨어요. 뭐 진짜 상담도 받아보고 또 마음의 우울함이 있을 때는 쇼핑으로 풀어보기도 했는데 그 마음에 공허함이 안 채워졌던 거예요. 근데 그 공허함이 여러분 왜 안 채워지는 줄 아세요? 인간한테는요, 여러분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성장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안함과 공허함이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양방향에서 불안함과 공허함이 나를 괴롭힙니다. 근데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번아웃이 왔을 때 이 겪게 되는 현상이 이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우울함과 공허함을 뭘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왜 그런가 보면은 인간의 본능이 성장인데 이 성장을 멈추는 본능을 역행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치 다단계가 와서 이 사람이 뭔가 성장하고 싶은 욕구를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 잘하고 똑똑하고 돈도 잘 버는 여자인데 게다가 마침 내가 건강이 안 좋았어.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건강을 회복했어.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 이제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뭔가 이제 이런 자기 개발 이런 거를 안 해보신 분이었기 때문에 다단계랑 사실 여러분 자기 개발이랑 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개발이 원래 처음 나왔던 게 미국에서 보험 시장에서 보험 판매원들이 일 힘들잖아요. 빨리빨리 그만두니까 어떻게 하면 얘네가 조금 더 이 보험을 오래 하게 버티게 할까 고민하다가 나온 게 사실은 자기계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일즈업들은 사실 자기계발, 동기부여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얘네가 처음에는 당연히 세일즈업 자체가 처음에는 누구나 들어가자마자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쨌건 시간이 지나고 얘네가 경험이 쌓여야 그 안에서 매출이라는 게 일어나고 돈을 벌어가는데 그때까지 얘네가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퇴사하는 거를 조금 지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그런 동기부여 자기계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다단계도 세일즈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 자기계발 그러니까 이런 게 경험 안 해보신 분들한테 사실은 처음에는 완전 신세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빠져들었다가 같이 수업하시면서 그러니까 꽤 빨리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을 쭉 정주행해서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다단계 판매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라는 사람을 찾아보고 싶었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시 본업에 집중하시면서 굉장히 사실은 잘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평소와 다른 선택을 할 때는 분명히 뭔가 여러분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이런 거죠.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이 보험 팔이를 하든 뭐 아니면은 무슨 다단계 약 팔이를 하든 화장품 팔이를 하든 무슨 팔이를 하든 교육 팔이를 하든 뭘 팔든 간에 어떤 마음으로 내가 고객을 섬기고 어떤 태도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내가 어떤 보람을 느끼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는 이 일을 하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번아웃이 오면요. 보통 쉬운 선택이 환경을 바꿔보는 거예요. 아, 이 일을 하다 내가 지쳤으니까 나 좀 다른 업을 바꿔볼까? 보험 팔다가 힘드니까 나 그럼 뭐 이제 뭐 이런 부동산 좀 팔아볼까? 근데 업을 바꿔도 내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멀쩡한 여자들, 멀쩡한 사람들도 내가 마음이 나약할 때 이런 엉뚱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다단계업이 다단계업 자체가 나쁘냐 물어보면 다단계업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정말 그 배울 수 있는 좋은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단계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본인들 스스로를 리더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 진짜 리더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리더라는 사람들은 어려운 결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려운 결정. 근데 다단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어려운 결정하고 그런 사람들인가 보면 그 사람들 정체성 자체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단계 업 자체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이점들은 있어요. 뭐 로버트 키요사키가 다단계를 하라고 했다는데 로버트 키요사키가 다단계를 하라고 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 세미나 왔잖아요. 근데 자꾸 다단계 판매원들은 이상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다단계를 통해서 사업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다단계에서 정말 그 하부에 있는 조직원을 제대로 내가 육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면 사람을 육성하는 그런 경험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거든요. 다단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다단계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신이 배울 수 있는 것을 경험하고 배우라는 거지 무슨 다단계 사업에 들어가서 다단계를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왜곡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건 오늘은 멀쩡한 여자들이 다단계에 빠지게 되는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이 찾고 싶은 게 다단계 판매원이 되어서 뭐 돈을 버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싶은지 그 궁극적인 원인을 잘 찾아서 여러분의 진짜 목표가 나의 어떤 성장과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고 싶은 거면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나를 찾는 일인데 다단계 판매업을 통해서 그 도구를 이용해서 꼭 나를 찾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판매하는 그 회사를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다단계 업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멀쩡한 여자들이 다단계 빠지는 이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주의하셔야 될 것, 이런 내용들에 대해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